한국은 그냥 경유지죠. 한국에 굳이 방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러시아 승무원의 고백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유지에 불과했던 한국에서 겪은 단 하나의 순간이 15년 경력의 승무원을 경악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러시아 승무원 샤샤의 시선으로 본 한국.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의 시간을 내려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적기 승무원 샤샤라고 합니다. 올해로 15년차 경력을 가지고 있죠. 최근 너무나 놀라운 일이 겪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비행 일정이 바뀌게 된 날이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홍콩행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결항되었습니다. 인천에서 30시간 체류하게 됩니다. 기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료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흐린 하늘, 비가 내리는 활주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낯선 도시의 실루엣. 13년차 베테랑 승무원인 저에게 이런 상황은 익숙했습니다. 경유지에서의 예상치 못한 체류는 승무원의 숙명 같은 것이니까요. 샤샤, 괜찮아요? 우리 호텔 배정받으러 가요. 동료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몇 번 와봤지만 터미널 밖으로 나간 적은 없었어요. 그저 깔끔하고 효율적인 아시아의 또 다른 공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잠깐 머물렀을 뿐이니까요. 안내 데스크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끄러운 공항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번쩍이는 바닥, 투명한 유리창. 낯설지만 어딘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항공 승무원이신가요? 공항 내 캡슐 호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캡슐 호텔이라니 문득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호텔이라면 최소한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은 공항 3층의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손으로 가리킨 곳은 작은 문이 달린 벌집 같은 구조물이었어요. 이게 호텔이라고요?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안에 침대, USB 충전기, 작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샤워실과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문을 열자 예상보다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좁지만 깔끔한 침대, 작은 선반, 그리고 벽에 달린 조명과 콘센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보니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공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눈에 띈 문구, 종교실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안에서는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슬림, 기독교인, 불교 신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누군가 물을 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외국인 남성이 종교실 바닥에 물을 흘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물기를 닦고 쓰레기통에 버린 뒤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이건 작은 도시 같아. 혼잡한 공항 안에 예배실, 샤워실, 호텔까지 있다니. 그냥 여행객이 지나치는 경유지가 아니라 누군가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감시나 강제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으로 인천공항이 단순한 경유지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배가 고파왔습니다. 캡슐 호텔 근처 직원이 추천해준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 음식점은 대부분 비싸고 맛없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푸드코트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이 둘러싸고 있었고 한국 음식부터 서양 음식까지 종류도 다양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서도 소음은 적당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느끼는 소음과는 달랐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볼까 싶어 비빔밥이라는 메뉴를 고르고 결제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자리를 찾으려는데 직원이 앉으시면 음식 가져다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고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어떤 음식을 주문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10분쯤 지났을까 한 직원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비빔밥 주문하신 손님 맞으신가요? 직원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확인한 후 쟁반에서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비빔밥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야채와 밥을 잘 섞어서 매운 소스와 함께 먹으라고요.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떠나고 나서야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아본 걸까요? 주문번호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 복잡한 공간에서 낯선 외국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해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일어나 자리를 떠나자마자 직원이 나타나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소독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마치 정해진 안무를 수행하듯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은 미소와 함께 즉시 가져다 주었어요. 러시아의 레스토랑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보통은 직원을 여러 번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게 되니까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야. 이 모든 행동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진정한 정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그저 의무가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 같았어요. 서비스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푸드코트를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의 공항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의 정신이 담긴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직 30시간 중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캡슐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배치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었어요. 아침을 먹기 위해 공항 내 카페를 찾았습니다. 북적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대부분의 자리가 이미 차 있었어요. 사람들 대부분은 노트북을 펴놓고 일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 같았고요.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방은 그대로 두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 줄 알았는데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난당하면 어쩌지?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카페에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다면 귀중품은 물론이고 자리까지 잃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그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핸드폰 하나만 올려두고 가도 그 누구도 손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핸드폰 하나가 이 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표지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은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 머무르는 동안 같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운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다시 자리에 앉아 일을 계속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용기를 내서 저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내 노트북이 사라진다면 그 안에는 중요한 사진들과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5분 후 돌아와 보니 제 노트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물건이니 건드리지 마시오라는. 이 정도 신뢰는 러시아에서도 상상 못해. 러시아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 드뭅니다. 항상 경계하고 자신의 물건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도둑보다 예의를 먼저 걱정하는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문제였어요. 공항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 시내로 나가볼까요? 공항에서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 특히 인천이라는 도시가 궁금해졌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시내로 나가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친절한 직원이 버스 노선과 간단한 지도를 제공해 주었어요. 30시간의 체류 시간 중 아직 20시간이 남았으니 시내 구경을 해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정류장에 도착하자 눈에 띄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 하나 없이 먼저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버스 정류장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뒤엉켜 서 있고 버스가 오면 앞다투어 탑승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환경을 관찰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버스 안도 깨끗했어요. 낙서 하나 없는 좌석, 쓰레기 없는 바닥. 마치 방금 청소한 것처럼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정렬된 건물들, 깔끔한 보도블록, 그리고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퍼즐처럼 잘 맞춰져 있었어요. 30분쯤 지나 시내 중심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빨간불이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도로에 차가 없는데도 모든 사람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이 없어도 돌아가는 나라구나. 신호가 바뀌고 초록불이 되자 다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모든 차들이 보행자를 위해 완벽하게 정지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횡단보도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해요. 차들이 갑자기 달려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도시를 걷는 동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두르지만 부딪히지 않고 바쁘지만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남성이 실수로 제 어깨에 부딪혔을 때 그는 즉시 멈춰서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냥 지나칠 일이었죠. 질서가 배운 것이 아니라 몸에 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물 같았어요. 감시 카메라나 경찰이 없어도 사람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작은 공원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생각했어요. 이런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단순한 법과 규칙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였고 일상이었으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껴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샀어요. 물을 마시고 나서 빈 병을 버리려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쓰레기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어디 있지? 러시아에서는 거리마다 쓰레기통이 있어요. 물론 항상 넘쳐나고 지저분하긴 하지만 적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인천의 거리에서는 쓰레기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거리에는 쓰레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길을 걸으며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조각, 음료수 캔. 어느 것 하나 바닥에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계속해서 청소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결국 빈 물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쓰레기통을 찾으면 버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걸어도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재활용 수거함은 보였지만 일반 쓰레기통은 찾기 어려웠어요. 이거 정말 신기한데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러시아라면 쓰레기통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버릴 텐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작은 비닐봉지나 가방에 자신의 쓰레기를 모아두는 것 같았어요. 한 벤치에 앉아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청소부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보다 예방이 문화가 된 나라. 러시아에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어도 사람들은 종종 무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표지판이 없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였어요.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규칙을 어기지 않는 문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에 넣어두었던 빈 물병을 버리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강제나 감시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존중과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런 경험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가 없는 도시.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인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정돈된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다시 익숙한 환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부로서 말이죠.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이가 달리다가 바닥에 넘어진 것 같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반응했어요. 공항 직원, 한국인 승객, 심지어 외국인 여행자까지 모두가 아이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아이를 일으켜 세웠고 다른 승객은 물티슈를 건넸으며 외국인 여행자는 아이의 가방을 주워주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네며 괜찮아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러시아어로 말했지만 마음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고맙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으니까요. 여기선 공공이 따로 없구나. 다 같이 반사적으로 움직인다. 이 장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자신의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을 테니까요. 아이가 다시 웃음을 되찾고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낯선 외국인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 곳, 이건 문화다. 단 하루의 경험이었지만 이미 제 안에 변화가 시작된 것을 느꼈습니다. 타인을 돕는 행동이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이런 환경에서는 저도 모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공항 내부로 들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그리고 인천이라는 도시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와 체크인 시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항 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물건 두고 자리 맡기 문화를 활용해 노트북을 테이블에 두고 음료를 주문하러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직원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도 오셨나요? 러시아 항공사 승무원이시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출발하시는군요. 음료 한 잔 서비스로 드릴게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의 손님을 접하는 카페 직원이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 서 있는 비행기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 그리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어제와 같은 광경인데도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카페를 나서기 전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사고 싶었어요. 여러 물건을 구경하다가 전통 문양이 새겨진 키링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어요. 이걸로 주세요. 계산대에서 지불을 마치고 키링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지만 이 안에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담긴 것 같았어요. 공항 내 캡슐 호텔, 푸드코트에서의 식사, 인천 시내 산책, 그리고 넘어진 아이를 함께 도왔던 순간까지 가방에 키링을 달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작은 장신구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특별한 추억의 조각으로 느껴졌어요. 이곳에서의 30시간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술보다 감정, 질서보다 진심이 먼저 보이는 순간,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된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 체크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한국을 떠나 원래의 목적지인 홍콩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곳은 경유지였던 인천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추며 도시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아직 30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출국장 의자에 앉아 지난 30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유지에 불과했던 이곳이 어느새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어요. 샤샤,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동료 승무원 알렉산드라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저와 함께 이 30시간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호텔에서 쉬면서 보냈다고 했어요.
인천을 구경할 기회를 놓친 것이죠. 한국, 어땠어요? 또 오고 싶어요? 알렉산드라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질서와 배려, 신뢰와 정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땐 경유 말고 여행으로 올 거야. 진짜로. 제 대답에 알렉산드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새로운 장소에 대한 열정이 없던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의외였나 봐요.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요. 그리고 그 존중이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죠. 작은 친절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느껴지는 곳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변했어. 단 하루 만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존중하게 됐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됐어.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됐지. 이런 변화가 놀랍지 않아? 알렉산드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와요. 나도 당신이 본 한국을 보고 싶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 달린 키링이 작게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작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말이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인천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질서와 배려, 신뢰와 정성이 함께하는 도시. 단 30시간 만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인천. 30시간의 경유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귀향길에 동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졌네요. 경유지에서 마주한 뜻밖의 한국,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된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